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정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네. 자, 어제 뭐 그제보단 조금 그래도 날이 풀린 것 같아서 네. 어제 그제는 좀 많이 놀랬었는데 몸이 좀 놀랬었는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왜? 아침에 나올 때 좀 일찍 나오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 아침 예, 방송 예.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오면 예. 낮에 이거 다 들고 다녀야 돼. 아, 낮에 또 그렇죠. 덥고. 그럴 때 이제 카디건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 네. 자, 오늘은 우리 뉴스 좀 살펴본 이후에 전병서 소장님이 좀 나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중국과 미국, 시진핑과 트럼프는 만나는 게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하게 좀 나와서 네. 우리랑은 또 어떤 이야기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들 같이 좀 여쭤보도록 잠시 하겠습니다.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네, 뉴스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예. 미국 시장 뭐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참? 예, 다우존스는 0.3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9% 상승, S&P 500은 0.58%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쩌면 정상회의라는 거는 이제 서로 많은 국가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변수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때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밤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국, 한국을 순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일에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네. 만나고요.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30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29일에 이재명 대통령, 30일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게 네. 그 날짜 개념이 좀 이 일정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일정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의는 10월 31일에 하고 11월 1일에 합니다. 그럼 에이펙 전날 만난다는 거죠? 그 시진핑은 하루 전에 온다는 거고. 아니 그 저희 일요일 날 네. 그 최태원 회장 인터뷰 나갈 거예요. 네. 그 최태원 회장이 에이펙 그 CEO 서밋 비즈니스 서밋 그 민간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그럼 그 31일 1일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정상회의가.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 29일 날 올 건데 나 그리고 31일 날 갈 건데 그냥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도 30일 날 맞춰서 오기로 했답니다. 네. 그런 일정 하나조차도 그 개최국을 배려해주지 않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일정을 좀 맞추게 됐다. 네. 이 얘기 좀 전해드리고요. 일요일 날 11시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좀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많을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대상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석유 기업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그 WTI 원유 선물 가격이 5%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기에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그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밑돌았죠. 영업이익이 한 40% 급감했다라고 네. 했었는데 주가는 2%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테슬라 주가는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뭐 종종 드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산업 네. 쪽 얘기가. 근데 이제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기류. 뭔가 분위기 자꾸 만나고 막 조금 쑥덕쑥덕 거리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뭔가 이제
그 TSMC의 독점 체제에 대한 그 답답함이 좀 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거의 그 TSMC 캐파를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나머지 빅테크들이 좀 삼성이 실력만 돼주면 네. 그러면 삼성이랑 좀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랑 만나서 뭘 얘기했습니다라고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럴 때 삼성이 과연 그런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약간 퀘스천일 때 네. 야, 안 그러면 내가 하드캐리 할게 라는 게 지금의 테슬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이전에 그 AI6 칩을 삼성 파운드리 그 저기 테일러 공장에서 짓는다는 얘기는 이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한 20 몇 조 되는 그 수주를 넣는다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AI5 칩도 TSMC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네. 이거를 삼성에도 주겠다. 정말요? 예. 오. 그러면서 6부터 시작인 줄 알았는데 5도 한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좀 크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에 뭐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는 네. 테슬라가 보통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 관련한 삼성전자의 계약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TSMC 모두의 AI5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AI4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AI5 제가 4라고 말씀드렸죠. 평택 공장이? AI4 말씀 좀 전에 제가 AI5라고 그랬네요. 4라 그랬어요. 4. 예. 4는 평택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AI6를 이제 만들겠다고 삼성에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AI5도 맡길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예. AI4는 원래 하고 있고. 원래 하고 있고, 맞죠? 네. 4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는 하고 있고 네. 6는 맡길 거라고 했고 네. 5는 원래 TSMC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도 삼성 준다. 그것도 삼성 나눠준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공고하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테슬라가 야 TSMC는 그 좀 공급망 차원에서의 너무 슈퍼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좀 컨트롤할 수 있고 협상이 좀 가능한 삼성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삼성이지만 드롭된 거, 네. 좀 잘 안 된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뭐 ARM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뭐 이런 데들 그리고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지금 삼성이랑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좀 성질 급하고 도전적인 테슬라 건들이 먼저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의 추정 기사인데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그 스페이스X를 겨냥한 위성통신용 인공지능 모뎀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근거가 뭐냐? 네. 그랬을 때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학회 발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모뎀 칩에 AI 가속기를 장착한 엑시노스 모뎀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요게 들어갈 만한 곳이 스페이스X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이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다라는 거고 이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보도를 보면 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스페이스X가 구축하고 있는 6세대 통신 장비 비지상망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양사의 협의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에 나온 얘기는 엑시노스 모뎀이라는 거를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주요 타겟 고객은 스페이스X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더라. 이런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가 이렇게 방구를 끼다 보면 응가가 나온다고. 네.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긴 들려요. 네. 근데 이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번 AI5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들어간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들어가는 얘기는 이 방구 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엑시노스 모뎀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타겟은 스페이스X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더라. 네. 이런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강혜령 기자인데 네. 그 이전에 서울경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 기사 되게 잘 써요. 맞아요. 예. 그거 본인 이름 따서 아예 기획 기사가 계속 있었던 그분 맞죠? 예, 예, 예. 예. 강혜령의 뭐뭐 예, 뭐. 강혜령 기자가 막 네. 학회라든지 반도체 학회라든지 이런 데도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기사가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학회나 세미나나 이런 데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는 맞는데 이 논의의 시작과 정말 끝이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를 우리가 좀 정보로서 확정적인 정보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거를 맥락으로 받아야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그 맥락이로 봐야 되는 기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확정한 기사가 있고 요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좀 기사를 읽으실 때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네.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의를 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CNN하고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견을 해소하고 서명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양국의 입장이 좀 조정 규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협상한 사람 중에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기에 좀 저 정도면 그래도 잘했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우리가 협상을 잘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게 말이 되냐 라는 거에 사이닝이 대부분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흘러나오는 얘기들 이거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흘러나온 얘기들은 뭐가 있냐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는 이 숫자는 거의 고정이 됐습니다. 네. 이미 MOU 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1,500억 달러는 그 마스카 펀드로 조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럼 우리 측에서 제안한 거는 7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는 빼고. 아 그런 네. 거는 그러니까 포함하는 게 3,500억 중에 네. 그 중에 700억 달러는 1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면은 연간 7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네. 10조쯤.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 한 투자는 한 5%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아진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측의 요구는 2천억 달러를 8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라. 요 얘기가 어저께 좀 회자가 됐습니다. 네. 뭐 이게 확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좁혀갈 것이냐. 네. 라는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 얹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관세 협상은 아닌데 우리 그 전에 그 원자력 협정. 예, 네. 우리 오전에 원래 좀 수건 사업 네. 같은 거 좀 숟가락 얹어가지고 돈은 좀 쓰지만 돈을 안 쓸 수 없다면 돈을 쓰지만 여기다 우리 수건 사업들 좀 해결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그 어제 외교부 조현 장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다. 요 얘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방위비 분담금. 네. 이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방위비의 합리성,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성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펙 때 사이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이견이면? 그 모르죠. 아 모르죠. 근데 그게 모르죠. 최종 사이닝은 네. 최종 의사결정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다 만들어진 판에서의 사이닝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런 정도 사안은 사실 그 정치적 결단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국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의 협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도 시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고위 관료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끝날 때까지 이게 뭐 잘 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네.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협상 됐다고 뭐 혹시 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혹은 뭐 미국이 원하는 조건 혹은 그 가운데 어디쯤에서 협상이 됐다고 해도 트럼프가 과연 그대로 그럼 잘 지킬 거냐? 난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한 두 달 있다가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네. 더 들이민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라고 뭐 반박한 약속 게 지키세요. 무슨 의미예요? 뭐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합니다만 예, 예. 여튼 뭐 협상 일단 꽤 막바지까지 오고 있다. 네. 그,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 이동 가지고 뭐 하려 그러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미국이. 네. 근데 이거 아직 한국에서는 거의 기사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국부 펀드 얘기가 좀 있어요. 미국? 미국의 국부 펀드. 근데 국부 펀드가 보통 어떤 거냐면은 자원국 같은 경우에 자원을 팔아서 돈을 벌면 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사우디 펀드가 우리나라 NC소프트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이 많은 나라, 흑자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흑자가 많잖아요. 네. 그 흑자가 여기 돈이 쌓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KIC 같은 것들이 나가서 이렇게 투자를 해요. 네. 연금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미국이 맨날 적자만 나고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자기가 또 이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부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적자 국가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달러를 자기네가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밖에서 달러를 벌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 건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부 펀드라는 컨셉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적자라 국부도 없어요. 네.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국부 펀드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갖고 그럼 국부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냐 그래갖고 베센트 장관이 있는 나라 자산 유동화 해가지고 좀 캐시 만들어갖고 투자를 해볼까 그랬더니 그거 정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러트닝 장관이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삥이라도 뜯어 올게요. 네.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일본 돈, 한국 돈 받아가지고 국부 펀드에다 쓸라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도 그레이트 아메리카지만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 그러는 네. 그런 발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봤고요. 세 번째 뉴스도 얼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그 사중전 오늘 어차피 저 전병서 소장님 나오시죠? 나오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 사중전회가 끝나가지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15차 5개년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후임을 누굴 지명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15차 5개년 계획에는 이제 목표가 좀 나왔습니다. 보면은 고품질 발전의 현저한 성과,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 확대, 진일 보안 전면 심화 개혁의 진전,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있는데 제가 느꼈던 포인트는 제조 중국 제조 2025의 다음 버전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들을 보면은 확실히 중국에서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캐치업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먼저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기초 기술들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포인트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보다는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강 수준의 대폭 상향, 자립 자강 수준의 대폭 향상, 그리고 국가안보 장막의 공고화. 네. 요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술을 빨리 배워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자라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 앞단에서 고품질 발전의 현저한 성과를 통해서 기술 패권을 잡자. 그리고 이 밑에 단에서의 자립자강 수준을 강화하는 건 기초기술 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5차 5개년 계획이 보여주고 있는 목표가
방향성을 그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원래 그 11명의 당 중앙위원을 교체 결정을 이제 추인을 했는데 여기에 그 예전에 허웨이둥, 랴오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비리 문제로 낙마를 하면서 네.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나왔던 게 시진핑 실각설이라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막 빠지는 거 보니까 이제 개털돼가지고 좀 쫓겨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창 음모론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조영란 교수님께서 3프로TV 나와서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은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결혼 보충을 하면서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올렸는데 여기서 이 포인트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으로 올라간 장성민 이 부주석은 군인입니다. 군인.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민간인이었다면 그러면은 후임으로 한번 지목해 볼 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라도 있었을 건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는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의 무게를 실은 걸로 보인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035년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중장기 발전의 중간 목표인 2035년. 네. 그 얘기인 즉슨 시진핑 35년까지 계속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임까지 가는 거는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쪽으로 점점 무게추는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이따 전병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주말 편하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